2016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의자가 있는 골목 이상에게 아오 의자에게는 자세가 있어. 자세가 있다는 건 기억해 둘 만한 일이요. 의자는 오늘 또 무엇인가 줄기차게 기다리오.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티를 내지 않소. 오직 자세를 보여줄 뿐이요. 어떤 기다림에도 무릎 꿇지 않소. 의자는 책상처럼 편견이 없어서 참 좋소. 의자와는 좀 통할 것 같소. 기다리는 자세로, 떠나보내는 자세로. 대화는 자세만으로도 충분하오. 의자 곁을 빙빙 돌기만 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기 힘드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불행하오.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요. 의자는 필요한 것이오. 그런 질문은 참 난해하오. 의자를 옮겨 앉는다 해도 해결되진 않소. 책상 위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백지가 있소. 기다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어. 다행히 의자에게는 의지가 있어. 대화할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저 의자들은 참 의젓하오. 의자는 이해할 줄 아오. 한 줄씩 삐걱거리는 대화를, 구겨지는 백지를, 기다리지 않는 기다림을 이해하오. 이해하지 못할 의자들은 이해하오. 의자는 의자지만 참 의지가 되오.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닌 듯 싶소. 의자는 그냥 기다릴 뿐이요. 그것으로 족하다 하오. 밤이요. 의자에게 또 빚지고 있어.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밀어넣소. 따뜻하게 남아있는 의자의 체온. 의자가 없는 풍경은 삭막하오. 못 견딜 것 같소. 의자는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오. 기다리기만 하오. 여기 한 의자가 있어. 의자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골목을 보고 있어. 두렵진 않소. 네, 의자가 있는 골목. 시가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주 쉬운데요. 상당히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우선 이상에게라는 부제가 있죠. 의자가 있는 골목. 골목 하면은 뭐 생각나요? 왠지 좀 옛날 생각도 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떤 정을 느끼는 어떤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왔다 갔다 통과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러죠. 골목 하면 왠지 우리가 지나다니는 통로니까 왠지 소통의 공간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의자가 있대요. 거기 골목에 의자가 있다는 것은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에게라고 했네요. 이상에게 뭐뭐 하오, 뭐뭐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이상의 그 거울이라는 시의 어떤 말투를 그대로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에게라고 했어요. 이상에게 거울. 거울이 왜 내가 오른손을 내미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내밀오, 뭐 이런 시죠.
우선 아오 이 말은 알고 있어, 아세요 뭐 이런 말이죠. 아오 의자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그냥 그대로 읽어봐요. 의자에게는 자세가 있어. 참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런 인상적인 말 한마디, 어떤 인상적인 한행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행 때문에 이 아주 인상적인 말 한마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그 읽는 사람, 독자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의자에게 자세가 있다. 의자에게 자세가 있대요. 아세요? 의자에게는 자세가 있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자세가 뭐죠? 자세. 모양 자자에 형세 세자 쓰죠. 모양. 그러니까 앉아있는 어떤 모양새를 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자에게는 어떤 모양새가 있는데 자세, 그러면, 첫째는 어떤 우리가 움직임이나 동작을 할 때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자세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자세라고 하죠. 뭐 배울 자세가 돼 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것은 배울 태도가 돼 있다 이런 말이고, 또 운동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의자에게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전체적 내용을 보니까 이 자세는 두 가지 다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세는 대화할 자세. 이 의자가 가지고 있는 자세는 참 다양해요. 특히 대화할 자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가 있다는 건 기억해둘 만한 일이요. 의자는 오늘도 무엇인가 줄기차게 기다려. 기다리면서도 기다리는 티를 내지 않소. 오직 자세를 보여줄 뿐이요. 어떤 기다림에도 무릎 꿇지 않소. 1년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의자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라는 것은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는 뭐 의자에 기다리는 자세인데, 의자는 어떤 티도 안 내고, 기다리는 티도 안 내고, 그저 어떤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보여줄 뿐이라고 그래요. 나 기다리고 있어요. 뭐 빨리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그냥 빈 의자로서 그냥 가만히 존재만 해도 어떤 기다리고 있는 자세가 되죠. 그래서 뭔가 진득하고 또 의젓하고 늠름한 그런 자세가 있다라고 해요. 말없이 그냥 기다리죠. 네, 참 신기해요. 딱히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굉장히 그 표현들을 굉장히 좀 뭔가 인상적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의자는 책상처럼 편견이 없어서 참 좋소 라고요. 책상처럼 편견이 없어서 참 좋대요. 책상도 편견이 없는데 의자도 편견이 없어서 참 좋소 라고 해요. 만약 책상이 편견이 있다면 책상과는 달리 이렇게 했겠죠. 여기서는 책상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책상도 편견이 없는데 의자도 편견이 없어서 참 좋소 라고 해요. 편견, 영어로 prejudice라고 하죠. 그렇죠. 뭔가 한쪽으로 기운 어떤 견해, 관점 같은 것을 편견이라고 하는데, 기울어진 어떤 관점이 없대요. 의자와는 좀 통할 것 같소. 편견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들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편견이 없으면 그 인간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인간은 다 편견이 있는데 의자는 편견이 없어서 뭔가 통할 것 같소. 네, 편견이 있는 인간이 편견이 없는 의자와 대화를 하면
통하겠죠. 한쪽이라도 편견이 없으면은. 기다리는 자세로, 떠나보내는 자세로, 대화는 자세만으로도 충분하오. 의자는 대화할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된다라고 해요. 그냥 의자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앉아주기만 해도 그대로 대화라는 거죠. 의자 곁을 빙빙 돌기만 하는 사람과는, 의자에게는 책상을 가운데 두고 의자에 앉아야 하는데 앉지 않는 사람이죠. 앉지 않는 사람과 책상을 두고서 의자에 앉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기는 뭐 힘들겠죠. 대화할 자세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대화하기 힘도 그런 사람들은 조금 불행하오라고 합니다. 네, 왜 불행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불행하죠. 우리는 또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도 젊을 때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또는 젊을 때는 호기심이 있어서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워낙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뻔해요. 다 빤하니까 잘 안 듣죠. 다 빤한 소리니까 누가 듣겠어요? 잘 안 들으려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 빤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위해서 의자에 앉지를 않죠. 의자 곁을 빙빙 돌기만 하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인 거죠. 네.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요. 음료를 맞춘 것 같아요.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요. 들을 자세는 없고 말할 자세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기 말만 하죠. 그래서 들을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자는 필요한 것이요? 하고 묻습니다. 네, 원래 question mark, 질문 표시,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의문기호인가요? 의문기호 이렇게 question mark를 찍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컴마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굳이 어떤 그 기호를 이렇게 정확히 잘 안 써도 다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첨가하기 때문에 첨가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퀘스천 마크 찍어버리면 좀 시각적으로 별로 좀 어울리지가 않죠. 좀 생뚱맞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컴마로 많이 처리해요. 의자는 필요한 것이요. 그런 질문은 참 난해하여. 하오라고 했는데, 의자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난해하다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의자를 옮겨 앉는다 해도 해결되지는 않소. 의자를 옮겨 앉는다, 이 말은 아무래도 입장을 바꾼다 해도 그 질문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백지가 있어. 네, 백지에다는 어떤 책상 위에는 어떤 채워야 할 어떤 적어서 다 채워야 될 백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백지는 또 채울 말이 필요하겠죠. 또 채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겠죠. 또 대화를 하려면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여전히 백지가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에 좀 앉아서 대화합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의자에게는 의지가 있어.
여기도 좀 발음을 맞춘 것 같아요. 의자와 의지. 이렇게. 의자에게는 의지가 있다. 대화하려는 의지겠죠. 또, 그래서 사람을 앉게 하려는 의지. 또, 의지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지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자세를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에게는 자세가 있어 하는 것과 비슷하죠. 대화할 자세로 기다리는, 네, 여기 또 자세가 바로 나오네요. 대화할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저 의자들은 참 의젓하오. 네, 의젓하다는 게 뭐죠? 어떤 말이나 행동을 의젓하다. 왠지 무게가 있고, 그죠? 뭐 말은 안 하지만 점잖지만 왠지 무게가 있고 한마디 말만 해도 그 말의 무게는 상당히 크고 또 그런 모습을 의젓하다라고 하죠. 좀 시각적이죠. 의자는 이해할 줄 아오. 네, 이제는 의자가 이해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해할 줄 아오. 그러니까 한 줄씩 삐걱거리는 대화를, 구겨진 백지를, 기다리지 않는 기다림을 이해하오. 이해하지 못할 의지를 이해하오 라고 했는데요. 네, 의자는 이해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 줄씩 삐걱거리는 대화를 이해할 줄 알고 구겨진 백지를 이해할 줄 알고 구겨진 백지 뭔가 탁 구겨서 버리면은 네, 좀 답답한 좀 소통되지 않은 뭔가 좀 적다가 실패한 네, 소통되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백지일 것 같아요. 네, 구겨서 버렸잖아요. 그걸 이해한대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 기다림을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기다림. 그러니까 애를 쓰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의자의 본질이 뭐죠? 뭐 벤치처럼 생긴 것도 의자고 뭐 나무만 탈랑이 있는 것도 의자일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소파도 의자고 또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의자도 의자고 정말 다양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게 의자예요? 앉을 수 있는 게 의자죠. 그러면 앉을 수 있는 것이 의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기다리지 않는 기다림을 한다. 어떤 의자는 자기의 숙명, 그러니까 그 본질 앉아야 의자인 것처럼 자신의 어떤 기다리는 것도 자기의 숙명으로서 받아들일 줄 안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의자는 항상 제자리에서 사람이 앉아주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숙명인 거죠. 그리고 앉아있는 누군가 앉을 수 있는 것이 의자의 본질이듯 기다리는 것은 의자의 숙명이다라는 것을 안대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의지를 이해하오. 의지. 이해하지 못할 의지를 이해한다. 이때 의지는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의지들을 이해한다고 해요. 의자는 의자지만 참 의지가 되어 여기서 의지는 기댈 의자죠. 기댈 뭐 지탱할 지자에 뭔가 내가 기댈 만한 것이 된다라는 뜻이죠. 네. 의자가 네, 그렇게 우리가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어떤 의지를 의자는 이해하고 있대요. 그래서 의자는 우리를 떠받쳐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의자는 의자지만 참 의지가 되어 여기 있는 문장이죠. 참 의지가 되어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닌 듯 싶소. 의자는 기다릴 뿐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의자는 기다릴 뿐이요. 그것으로 족하다 하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기다릴 뿐이, 그냥 기다리는 것.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자의 자세. 그러니까 숙명을 또는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어떤 의자는, 그런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의자는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세. 밤이요. 네, 밤이래요, 밤. 밤이요. 의자에게 또 빚지고 있어. 의자는 아니.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밀어 넣었어. 의자에게 또 빚지고 있어. 이 말은 내가 의자에게 또 의지하고 있다. 앉아서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의자가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또 빚지고 있어. 이 말은 또 받아줄 어떤 그 의지가 있는 어떤 나를 어떤 받쳐줄 의지가 있는, 그리고 또 기대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서 의지가 돼주는, 그죠? 우리의 어떤 기댈 만한 어떤 대상이 되어주는 그런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네, 그런 표현을 내가 의자에게 또 빚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밀어넣어 따뜻하게 남아있는 의자의 체온. 의자는 그런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체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소통이 될 것도 같죠. 의자와는. 의지가 없는 풍경, 아니야, 의자가 없는 풍경은 삭막하오. 못 견딜 것 같소. 네, 의자. 왜 삭막해요? 의자가 있으면 삭막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의자는 대화할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기다릴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기대는 대상이 되어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체온을 가지고 있어서, 네, 어떤 의자가 있는 풍경은 삭막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없는 풍경은 못 견딜 만큼 삭막하오라고 해요. 네, 삭막하다는 게 뭐죠? 삭막하다. 뭔가 이게 좀 싸늘하면서, 쓸쓸하면서 싸늘하고, 그리고 인간미가 없는 것, 그것을 삭막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자는 기다리고 있어. 네, 의자는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기다려. 계속 기다려. 기다리기만 하오. 네, 의자가 갖는 그런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네. 여기 한 의자가 있어. 의자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골목을 보고 있어. 두렵진 않소. 의자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의자에 앉아서 나는 의자에 의지하고 있고, 그 의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받아주는 그런 의지가 있고, 의지가 뜻이 두 가지라서 좀 헷갈리죠. 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골목을 보고 있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골목. 어떤 보이지 않는 골목을 보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골목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들이 뭐 딱히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두렵진 않소.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알면 뭐 두려울 것도 없는데 모르면 두려워요. 네, 예를 들어서 죽음이 두려운 것도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기가 두려운 것도 뛰어내린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네, 그래서
여기서 두렵지가 않소라고 말하는 것은 의지가 되는 의자에 앉아 있으니 보이지 않는 골목을 보고 있어도 두렵지 않소라고 말합니다. 네. 좀 약간 그 감정이 통하는 어떤 그런 시죠. 의자가 있는 골목 이상에게 네, 이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